종목진단 저희 들어가 볼게요. 전화 먼저 받겠습니다. 네, 성현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연결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종목 어떤 거 오늘 궁금하세요? 저 AP 위성이요. 위성 가지고 계세요. 매수가 비중 같이 알려주세요. 15,800원에 10%요. 15,800원에 근래 들어가신 가격이세요? 예? 근래 요즘에 들어가셨어요, 성대님? 네네네. 네, 지금 그래도 지난번에 제가 네. 들어간 다음에 18,500원까지 한번 갔었거든요. 그러시군요. 근데 저는 예. 19,000원을 보고 있어가지고. 조금 목표치에 미달해서 안 파셨군요, 그 당시에는. 네, 근데 예. 장이 이렇게 안 좋아가지고 안 가네요. 그리고 지금 뭐 내일 발사되죠. 저희 네네. 나로 그거 좀 기다리고 계신 거죠, 누리호. 네, 근데 네. 내일까지 만약에 매도를 못하게 되면은 예.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될지. 지금 오늘 내일 파시려고 생각은 하고 계셨어요, 성대님. 네, 근데 가격대가 그렇죠. 안 와서 네. 지금 못 파신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내일 발사 성공한지도 모든 국민의 관심사인데 봐야 될 것 같고 19,000원 목표가 가능한지 그거 점검 도와드려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모멘텀 플레이 잘하시는 분이신 것 같으세요, 김영희 전문가님. 19,000원까지 볼 수 있을까요? 단계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뭐 수익 중이신 거, 최근에 또 어려운 장임에도 불구하고 수익 중이신 거 정말 축하드리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이 누리호가 내일 2차 발사가 되죠. 2차 발사가 되면서 이제 원래 작년에 1차 발사를 했고 이제 원래 오늘 발사 예정이었다가 이제 또 비가 많이 오니까 이제 바람이 또 많이 불어서 이제 좀 발사가 하루 늦춰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누리호가 2차 발사를 하는데 작년과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성능 검증 위성이 새롭게 이제 실려서 이제 발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이 위성주들을 보시게 되면 뭐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라든지 보시게 되면은 뭐 한국항공우주도 그렇고요. 주가가 조금 이제 떨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AP 위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역시나 이제 작년에 발사했던 것과 가장 큰 차이점은 성능 검증 위성이 실렸다라는 거고 그 이제 성능 검증 위성이 AP 위성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금 차별적으로 상승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이 AP 위성 같은 경우에 일단은 어찌됐든 이 테마의 어떤 성격으로 상승이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 누리호가 발사가 된다 혹은 이제 뭐 1차 발사, 2차 발사 등등 이렇게 발사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전까지 상승이 나오다가 보통 이제 당일 되고 나면은 이슈 소멸로 보통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맞아요. 때문에 이제 AP 위성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리스크를 감안을 해서 내일까지만 좀 지켜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시장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들어간 자금 폭을 봤을 때 순전히 좀 투입되는 자금이 조금 이제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까지는 그래도 추가적으로 상승을 노려보되 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시게 되면 지금 이 AP 위성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이제 동일했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대략 한 18,500원 구간에서 이전에 이제 매물대가 확인이 됩니다. 이전에 이제 매물대를 계속해서 부딪히면서 이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제 떨어지는 그런 흐름들이 유지가 됐거든요. 그 말은 지금 현재 이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이 앞서 있었던 이 매물대 구간을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주가 상승은 조금은 어려울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청자님께서 19,000원 이제 목표가를 설정을 해주셨고 매물대 근처 가격대로 잘 설정을 하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내일 이 누리호 발사가 마무리가 된다라는 점. 그러면서 이제 이 성능 검증 위성을 통해서 이제 뭐 우주 부품들이 어느 정도 조금 잘 이제 작동을 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작동을 잘 하는 게 확인이 되면은 굉장히 또 의미가 있는 일이죠. 우리나라가 새롭게 또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나라로 이제 인식이 되는 거니까요. 다만 이제 어느 정도 단기적인 이슈가 소멸이 되는 게 내일인 만큼 웬만하면 내일까지만 지켜보시길 추천을 드리고요. 일단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18,000원에서 19,000원 정도 구간을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 구간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돌파 시도를 하겠지만 저는 추가적인 19,000원 이상의 급등은 조금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매물대가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시청자님께서도 단기적인 좀 방향을 원하시는 만큼 일단 이 18,500원대의 매물대를 조금 뚫어주는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내일 이 구간을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웬만하면 내일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궁금한 게 저번에도 저희가 1차 발사 때 이게 장 마치고 나서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 전에 급등하면서 마감됐다가 시간 외에서 주가 다 떨어져가지고 다음날 또 당황하셨던 분들 많으셨는데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오후 4시 전후로 발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 마칠 때까지는 결과가 확인이 될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그래도 장 마무리 되기 전에 결정을 지으셔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매도 타이밍을? 지금 현재 네. 이제 보게 되면 일단 오늘의 주가만 보고 판단을 했을 때 저는 상방 쪽이냐 하방 쪽이냐 본다라고 하면은 조금은 이제 상방 쪽에 무게가 실려 있을 것 보세요? 같아요. 네. 다만 이제 결과가 만약에 안 좋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예측할 당연히 수가 또 없어서. 폭락이 나올 수가 있겠죠.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일단은 최대한 이 본다라고 하더라도 딱 내일까지만 지켜보셔야 되는 게 좋을 것 알겠어요.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네. 누리호 1차 발사할 때 어찌됐든 뭐 결과가 나쁘지는 않았잖아요. 않았지만, 나쁘지는 않았기 네.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보완을 하고 2차 발사를 하는 만큼 그래도 추가적으로 좀 긍정적인 결과는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어찌됐든 내일 발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내일까지만 웬만하면 장 마감하기 전까지 정리하시는 쪽으로 리스크를 굳이 감수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웬만하면 내일 장 마감 전까지만 지켜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네. 결전일에 매도 버튼을 누르시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네, 그래서 네. 저도 네. 19,000원까지 보던 거를 네. 그냥 18,500원 정도에다가 조금 걸어놓을까? 조절하셨어요. 예, 예. 네, 네. 네. 상황 하루 보시면서 네. 예. 19,000원이 올 것 같지 않으면 그 정도에서라도 일단은 이익을 실현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조금 네.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누리호 네. 성공 발사도 투자자님의 또 좋은 수익 같이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AP 위성 봐드렸고요. 다 유튜브하고 게시판 대기하고 계신 분들 좀 도와드릴까요? 박예린 캐스터? 네, 유튜브로도 시청자님의 종목 진단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여루님의 이수페타시스입니다. 매수가 74,000원에 진입하셨고요. 비중 10%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패키지 기판 수요가 폭증하면서 업계에 대한 실적 자체가 최대 실적을 경신하지 않을까 하는 시장의 기대감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이 이수페타시스도 PCB 관련주로도 엮여 있습니다. 국내 기판 업체들이 이렇게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계속해서 단단히 다져가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수페타시스를 가지고 있는 이 여루님이 앞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종목 진단 도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 연결해 드릴게요. 네, 뭐 제 차례인 것 같습니다. 네. 이수페타시스 사실은 어제 좀 그 시장 대비 좋았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네, 7% 가까이 올랐네요. 어제 굉장히 좋았고, 그래서 뭐 지금 평단가로 봤을 때는 뭐 최근에 사신 것 같지는 않고 한 뭐 최소 뭐 한 2, 3주 정도 되신 것 같은데요. 사실 뭐 그 기판 회로들이 이제 소부장 중에서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뭐 대덕전자라든지 이스페타시스라든지 굉장히 좋았던 종목들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워낙 장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같이 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뭐 계단식 하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뭐 종목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시장이 빠지는 만큼 빠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5월 25일 날 한번 장대 항봉, 12일 날 한번 5월 25일 날 장대 항봉 나오고요. 그다음에 계단식 하락은 사실 이 종목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시장의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그 시장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도 뭐 평단가가 이렇게 뭐 아까 거의 뭐 평단가 근처까지 갔었네요. 고점이 7,390원. 사실 뭐 오늘 장이 좋았으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올라갈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어제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2분기 실적이 좋게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뉴스와 함께 어제 7% 가까이 이렇게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가온칩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종목이 사실 좀 기판 종목들하고 그다음에 가온칩스하고 이런 좋은 퍼포먼스가 나오면서 뭐 반도체 좀 살아나는 것이 아닐까 사실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됐었는데요. 오늘 뭐 FOMC가 이제 좀 코앞에 있다 보니까 미국 시장도 어제 같은 경우에 나스닥 선물이 이제 플러스 뭐 1%, 1.7 뭐 이상 올라가다가 그 나스닥 지수가 밤중에는 별로 이렇게 좀 보합권에서 맞췄습니다. 이제 그것이 우리나라 시장에도 좀 부담을 줬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이게 이스페타시스도 오늘 뭐 장중 4%까지 올라갔다가 거의 우리 뭐 시청자님 뭐 평단가입니다, 지금. 평단가 근처까지 갔다가 딱 10원 모자라게 좀 내려왔는데, 네, 좀 안타깝죠. 사실 뭐 평단가라도 쫙 됐으면 좀 그래도 마음이 좋았을 텐데. 근데
다른 종목대에 비해서는 이 정도면 사실 뭐 나쁘지 많이 않으신 거죠, 사실은. 아까 뭐 제가 하이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신저가인 종목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기판 종목들이 이제 한때 뭐 대덕전자라든지 잘 올라가다가 좀 쉬어갔는데 지금 사실 뭐 지금 정도면 나쁘시지 않으실 것 같고요. 사실은 지금 뭐 어닝스 어프로치 예상된다. 그리고 뭐 고다층, 그다음에 기판 이것이 또 앞으로도 향후에 기대된다 하면서 이스페타시스 같으면 저는 좀 굉장히 지금 긍정적으로 일단 보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일단 뭐 지금 반도체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좋지 못합니다만 이 종목은 조금 그래도 기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내일 시장이 안 좋다라고 하면 네, 지금 일단 뭐 주봉상으로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저점을 유지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월봉상으로는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일단은 2분기 실적이 일단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히 지금 뭐 비중이 좀 10%인데 만약에 여기서 내일 시장이 뭐 저는 사실 뭐 그냥 오늘 좀 조정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이렇게 주변 그러니까 뭐 중국 시장은 사실 뭐 상대적으로 좀 강합니다. 예, 그리고 일본이라든지 뭐 대만에 비해서도 우리가 좀 오늘 좀 많이 좀 조정을 받은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좀 많이 좀 매도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일단은 내일에 대한 어떤 관망세가 있다라는 것은 뭐 충분히 좀 알 수가 있죠. 이제 그렇지만 내일 일단은 이제 어느 정도 뭐 보합권이라고 일단 에서 아니면 조금 이렇게 많이 흔들릴 수도 위아래 뭐 일단 열어두는 게 좀 필요하긴 합니다만 오늘 좀 과도하게 좀 많이 조정을 받았다. 그리고 제가 일단은 그 코스피 월봉상 60일선을 유지해주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사실 뭐 저 개인적으로는 거의 뭐 그 마지막 거의 심리적인 저항선이 아닐까 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떤 그 펀더멘털 측면에서도 좀 그렇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조금 하향으로 좀 빠진다고 하면 우리 회원님 같은 경우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지금 뭐 비중이 10%인데 요거는 뭐 5% 정도 더 태워도 그러니까 만약에 6천선까지 밀린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5% 정도 더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일단은 뭐 시작은 결국에는 보달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뭐 국제적인 지금 정세가 약간 많이 좀 축이 많이 흔들리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 시장도 같이 흔들리고 있는데 우리가 워낙 대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은 결코 배반하지 않는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뭐 당연히 홀딩 하셔야 되고요. 홀딩 하시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정고점이 바로 정리 8,260원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뭐 일단은 뭐 8,000원대에서 일단 뭐 짧게 수익을 내셔도 좋고요. 만약 시장이 불안하시다. 근데 만약에 좀 시장이 좀 좋은 호재가 나온다고 하면 일단은 일단 정고점 일단 7,500원까지도 일단은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시장이 빠진다고 하면 조금 기다리셨다가 6,000원대에서 다시 한번 일단은 뭐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5,500원까지도 밀릴 수도 있습니다만 거의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일단 6,500원 선에서 다시 한번 좀 비중 조금 5% 정도 더 추가할 수도 있다. 저는 좀 일단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유튜브 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올라와 있을까요? 네, 이어서 유튜브로도 종목 진단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데브시스터즈입니다. 시청자님 7만 원에 진입하셨고요. 25%의 비중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지난 4월 상승할 때 진입하셔서 여전히 갇혀 있다고 하시는데요. 요즘 시장 보면 정말 지수만 빠지는 게 아니라 몇몇 게임주들의 하락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플레 여파 같은 대외적인 악재들이 함께하면서 게임주들도 유독 휘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데브시스터즈는 오늘 종가 46,150원에 거래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까지 올라와서 탈출할 수 있을지 제가 아까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김영일 전문가의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데브시스터즈 이제 지난 4월에 조금 매수를 하셔서 이제 계속해서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우려감이 커지다 보니까 아직까지 조금 조정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데브시스터즈 같은 경우에 역시나 이 쿠키런이 거의 이제 매출 비중을 다 차지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매출 비중의 99%가 이제 쿠키런에서 나오고 있고 이 쿠키런의 어떤 이 흥행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제 주가가 왔다 갔다 했었던 게 이제 데브시스터즈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쿠키론이 조금 이제 매출 비중이 계속해서 이제 조금 안 좋아지고 있고 실적도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다 보니까 역시나 주가가 이제 회복을 하고 있지는 못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뭐 전체적인 게임주들의 흐름을 봤을 때 1분기에 어닝 쇼크가 나온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러면서 게임주들 전체적으로 이제 흐름이 좋지가 않았었죠. 그런데 2분기로 넘어가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뭐 여러 가지 게임 종들이 이제 새로운 이제 신작에 대한 기대감들, 그 다음에 뭐 기존의 어떤 이 캐시카우였던 게임들이 다시 한번 또 매출이 이제 올라오면서 조금 이제 주가가 회복하지 않을까 하는 이제 기대감은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데브 시스터즈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이 쿠키런에 대한 어떤 이 새로운 이 타파점을 좀 찾지를 못했다는 점, 이게 이제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신작을 준비 중이기는 합니다. 이제 뭐 브릭시티라든지 혹은 뭐 데드 사이즈 클럽 같은 이런 신작을 준비 중이기는 한데 역시나 뚜껑을 까봐야지 알겠죠. 이제 이 새로운 이제 신작들이 하반기에 출시 예정인데 어찌됐든 이 게임들이 굉장히 조금 잘 팔리고 이제 어느 정도 실적이 잘 나와줘야지 그 실적이 반영이 되면서 다시 한번 데브 시스터즈가 올라갈 수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2분기로 이제 넘어가면서 2분기가 이제 마감이 되면서 역시나 이제 또 새롭게 신작이 나오기 때문에 비용이 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뭐 마케팅 비용, 그 다음에 광고 비용이라든지 이런 이제 비용들도 새롭게 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당장의 어떤 주가의 회복 혹은 이제 상승은 조금은 이제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가 아닐까라고 이제 판단이 돼요. 그러면서 비중이 조금 이제 적으신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기다림의 시간이 조금 길어진다라고 하면 조금 힘드실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 최근에 주가를 보게 되면 자 차트상으로 봤을 때 좀 중요한 구간에 위치해 있다라고 이제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46,000원 정도를 이제 이전 저점으로 이제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지지 라인으로 확보를 했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간에서 이탈을 하게 됐을 때는 추가적인 조정이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되는 상태예요. 그리고 역시나 이 쿠키런으로 인해서 상당히 주가가 워낙에 또 많이 올랐었던 그러한 기업입니다. 이제 주가가 대략 1000% 넘게 올랐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이 쿠키런에 의한 어떤 이 상승에 대한 이 반동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기대감들이 꺼져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추가적인 조정폭이 조금은 클 수가 있다라는 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어제 저점이죠. 어제 저점이 대략 한 44,700원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전 지지 라인을 44,500원으로 일단은 설정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44,500원으로 이제 설정을 하고 혹시나 그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비중 조절이 그래도 조금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후에 하반기에 새롭게 또 신작을 출시를 하고 그 신작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추가 매수 기회가 있을 수 있지만 일단 그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조정이 또 큰 폭으로 또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44,500원 지지 라인으로 설정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구간에서 잘 주가 지지를 해주면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지금 현재 이전 매물대로 확인이 되는 구간이 대략 한 68,000원 정도 구간으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매수가 근처 구간인데 일단은 매수가 근처 구간까지 반등이 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신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매수가 근처까지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손실을 감안을 하고서라도 일단은 정리를 하고 그 후에 다시 한번 잡아가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상세하게 또 운용하실 수 있는 전략 남겨주셨습니다. 전화 시청자님 오래 대기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연결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종목 오늘 어떤 거 궁금하세요? 현대제철 제철, 네, 얼마에 예. 사셨을까요? 38,000원. 네, 20%. 기주 20%. 혹시 오늘 예. 잡으셨어요, 선생님? 아니요. 아니세요. 언제 들어오셨어요? 어제. 어제 들어오셨어요? 예. 어떤 부분에 끌리셨는지 어떤 점 보셨어요? 이 제철이 실적도 좋고 모든 게 좋은데 계속 떨어지는데 한번 잡았는데 네. 이게 올라갈 수 있는 건지. 네, 너무 빠진 것 같아서 저점에 대한 감이 조금 오셨군요. 예. 실적도 네, 또 나쁘지 않다고 전년도보다 하고. 조삭을 하고 이렇기 네. 때문에 네. 반등 얼마까지 보시고 싶으세요, 선생님? 가격이요? 전문가들이 네. 1차 목표가 뭐 한 45,000원, 2차가 45,000원. 52,000원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전문가들 말씀에 안 맞겠어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저점을 예. 일단 잘 잡고 들어가신지를 조금 더 확인받고 싶으신 것 같고 1, 2차 목표가 나눠서 가지고 예. 계신 것 같은데 그거 실현 가능성도 저희 의견도 한번 좀 들어봐 주세요, 선생님. 예. 네. 현대제철이 오늘 신저가를 다시 봤습니다. 36,600원이 나왔는데 바닥에 잡힌 건지 안 잡힌 건지 오늘 주가상으로는 긴가민가 하더라고요, 반석 전문가님. 네, 예,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지금 뭐 일단은 가격대는 일단 잘 잡으셨습니다. 왜냐면 사실 뭐 지금 이제 매크로적인 문제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종목의 문제는 아닙니다, 현재. 그리고 이제 PER 자체가 지금 포스코보다 뭐 이제 항상 뭐 현대제철하고 비교되는 게 이제 포스코 홀딩스인데 그거보다 더 낮아요, 지금 보니까 현대제철이. 그래서 일단은 뭐 가치주 영역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뭐 2분기 실적도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실적이 일단은 우수한 거. 그래서 좀 굉장히 우리 시청자님도 이제 보수적으로 일단 보시고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빨간 모양의 이렇게 도지 형태가 나왔을 경우 만약에 오늘 시장이 좋았다라고 하면은 샛별형이 완성이 됩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 뭐 그 캔들까지 보고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장대 음봉 뒤에 이렇게 도지 형태의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좋았으면 당연히 샛별형에서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이 좀 나오면 뭐 다른 분이 말씀하셨듯이 뭐 목표가 뭐 45,000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리고 이제 사실 오늘 좀 호재가 있긴 있었습니다. 뭐 포스코뿐만 아니라 현대제철도 그렇고 파업연대가 파업을 처리하면서 사실 시초가에 좀 좋으면서 우리 시청자님도 사실은 예상이 좀 맞았다. 이제 아마 이렇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시초가가 오늘 우리 시청자님께서 구매하셨던 38,000원이 아니라 38,150원에 시작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잠깐 또 올라갔다가 그러면서 이제 FOMC에 대한 어떤 우려감, 그리고 시장에서 빅스텝이 아니라 예고된, 사실 뭐 빅스텝이 거의 다 예고돼서 거의 확정적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갑자기 뭐 자이언트 스텝 또는 뭐 심지어 뭐 100bp까지 좀 올린다는 1%까지 올린다는 얘기까지 막 시장에서 나오면서 공포감이 좀 극대화됐습니다. 그 사이에 또 외인들의 어떤 매도세가 좀 많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외인의 매도라는 말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는 뭐 종목의 문제는 아닙니다. 실적 당연히 찾아보신 대로 이렇게 좋으셨고요. 단지 이제 어떤 수급의 문제다. 지금은 어쨌든 그렇게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제 제가 한번 수급을 한번 좀 보면요. 지금 외인들이 오늘 그렇게 매도를 좀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서 어제하고 오늘 그래도 외인들이 좀 매수를 했습니다. 그만큼 저평가가 되었다는 얘기고요. 이 현대제철의 차트를 보면 월봉상, 주봉상 바닥에 있는 거는 맞아요. 바닥에 있는 거 맞고, 뭐 어제 뭐 매수를 하셨다고 하면 굉장히 타점을 좀 잘 잡으신, 굉장히 좀 약간 주식도 좀 오래 하셔가지고 타점을 좀 보실 줄 아시는 분인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제 워낙 이제 시장에 어떤 공포감이 너무나 팽배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어떤 시장의 문제인 거죠. 종목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이제 외인들의 어떤 매수가 뭐 어쨌든 계속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6개월 사이에 뭐 63만 주를 외인이 담았고, 근데 문제는 딱 보면 알겠지만 이제 기관들은 매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좀 종목이 좀 큰 종목들은 사실은 기관과 외인들이 같이 매수를 해 주었을 때 수급의 문제가, 아무리 시장이 안 좋아도 사실 수급이 좋으면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지금은 외인들만 저가 매수라고 해서 좀 담고 있는 듯한 좀 모습이 보이고, 기관들에 보면 지금 뭐 투신하고 그다음에 연기금이 오늘 좀 팔았어요. 그래서 이제 좀 시장에 대한 아직은 좀 확신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좀 오늘 시장이 좀 반영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같은 경우는 외인들이 많이 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오늘 외인들은 매수를 했고, 그래도 기관들은 오히려 조금 매도를 했다는 것이 조금은 만약에 이 종목을 지금 보시는 분이라면 이제 수급을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실 것 같고요. 우리 지금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사실 어제 지금 뭐 캔들이라든지 어떤 이런 도지 형태가 나오고, 오늘 그리고 이제 오늘 뭐 화물연대 파업이 종료가 될 것은 뭐 예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거까지 보고 들어갔으면 오늘 딱 우상향해서 이렇게 샛별형이 나오면서 쭉 우리가 우리 시청자님께서 원하셨던 35,000대까지 갈 수 있었는데, 지금 워낙 이제 시장에 불안함이 좀 팽배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모양이 좀 나오지 못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저 음봉이 되어버렸는데 조금은 좀 안타깝죠.
이게 원래 같았으면, 이렇게 평상시 같았으면 이 정도 그 PR이라든지 어떤 이런 그 외인의 매수만 가지고도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은 이제 조금은 좀 관망세, 사실 뭐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관망세가 좀 심하다.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서 기관들은 오늘 투신하고 연기금이 같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봤을 때는 조금 좀 만약에 신규 진입이라면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지금 가격대가 절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좀 어떤 지금 FOMC의 어떤 결과를 일단은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저는 일단은 뭐 지금 이 가격대는 충분히 홀딩 가능하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이제 신규 진입이라고 하면 결과를 확인하고 들어간 게 좀 맞다라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간단하게 결론 내주시면은 45,000원하고 52,000원 요거 1차 네네. 목표가로는 이제 네. 뭐 당연히 지금 뭐 이 종목 자체가 뭐 나빠서 좀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일단은 좀 약간은 지금 이제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되는 상황인 거는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뭐 목표치 좀 낮출까요? 일단은 조금은 일단은 짧게 일단 우선 보시고요. 그러시면 일단은 이제 5일선이 있고, 일단 5일선 위로 올라간 다음에 일단은 잡으셨으면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이게 뭐 일단 타점을 좀 보시는 것도 좋긴 한데, 일단은 5일선이 좀 들어 올렸을 때, 그리고 수급이 같이,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시총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수급이 좀 확인되고 들어가셨으면 일단 좋으셨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짧게는 4만 원. 그래서 만약에 일단은 이것을 뚫고 그다음에 41,000원, 일단은 여기에 보통 이평선이 다 모여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이게 41,000원대에 다 모여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과했을 때는 그때는 사실 뭐 시장이 뭐 우크라이나의 어떤 어떤 변수라든지 이런 게 좀 해소가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는 좀 원하셨던 그 목표가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조금 더 관망하시고 지금은 조금 좀 기다리는 좀 타이밍이 좀 필요하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이 좀 도와줘야 될 것 같고 목표도 조금은 현실에 맞게 수정 한번 해보시면서 보시는 것도 나을 것 같다는 의견 전달해드립니다. 소장님 대응 잘하세요. 여보세요? 네. 오늘 기관들 매도가 공매도가 아닌가 싶어. 내가 겁을 내가지고 하는데, 그건 어떤 공매도가 아닌가 싶어. 현대제철이 공매도에 타격이 있습니까? 요거 신경 많이 쓰셔야 되세요, 전문가님? 현대제철? 네. 네, 공매도 비율이 최근에 공매도가 짧게만 봐드릴까요? 보면은 이제 어제 같은 경우 14일 같은 경우는 이제 공매도 비율이 10%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시 그 최근에 보면 공매도도 사실 조금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아직은 이제 확인이 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물론 실적 우수하고 좋은 면은 있습니다만 일단은 공매도도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그 현대제철이 워낙 지금 PR도 낮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안 들어왔었는데 어제는 조금 들어온 게 좀 확인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러니까 지금 시장 자체가 아직은 좀 그런 확인이 좀 필요하다.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런저런 리스크 감안하셔가지고 또 좋은 수익 만들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현대제철 받으려 듣고 매수문이 들어온 거 하나 가볼게요. 대박장님께서 세경하이테크 오래 기다리셨다고 합니다. 어제 신저점 내고 오늘도 거의 벗어나지 않는 구간이었는데 분할 매수 괜찮을까요, 김영일 전문가님? 일단 세경하이테크는 그냥 좀 짧고 굵게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경하이테크가 이제 그 폴더블 관련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가 올해부터 출하량을 본격적으로 늘릴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뭐 갤럭시 Z 폴드 라든지 이제 뭐 Z 플립 이제 새롭게 이제 8월부터 출시가 되면서 지난 3년간에 출시됐던 출하량보다도 그 이상으로 이제 전체적인 출하량을 늘릴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 이제 이러한 흐름은 내년까지 유지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폴더블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슬슬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어제 KH바텍이나 파인테크닉스도 동시에 또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거든요. 때문에 세경하이테크 같은 경우에도 이 폴더블 폴 관련된 이 보호 필름을 이제 제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꾸준한 어떤 수혜는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중국에서도 지속적으로 폴더블 폰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가고 있고 이제 국내 디스플레이사들도 이 중화권으로 계속해서 수출을 하고 있는 만큼 수출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만큼 세경하이테크는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지만 역시나 이제 시장이 문제다라고 봐주셔야겠죠. 지금 이제 많이 빠진 상태이기는 한데 아직까지
굳이 좀 섣부르게 매수를 진행을 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시장이 어느 정도 내일 이제 FOMC가 지나가고 나서 어느 정도 이슈를 받아들이고 저점을 잡게 되면 그때 이제 세경 하이테크도 어느 정도 좀 실적주의 흐름을 보여주는 만큼 마찬가지로 시장이 올라올 때 같이 올라주는 흐름을 보여줄 거예요. 때문에 굳이 지금 접근을 하기보다는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고 FOMC에 대한 결과를 어느 정도 시장이 다 반영을 마무리하고 고개를 돌려줄 때 그때 접근을 해보시면 충분히 수익 만회는 가능할 것이다 라고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계속 나오죠. 시장이 안정화된 이후에 뭔가 명확하게 조금 더 방향성을 결정해도 늦지 않다라는 의견이었으니까 현금 요긴하게 쓰셔야 되잖아요. 조금 더 차분하게 기다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경하이테크 매수 문의까지 봐드렸고요. 내일 또 어떤 시장이 펼쳐지게 될지 걱정이 많이 앞서실 겁니다. FOMC 결과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하단 지지선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지혁 전문가님 저희 내일 어떻게 준비해 볼까요? 네. 사실 뭐 오늘 시장은 일단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하자라고 이제 일단은 제가 이제 그 심리적인 거의 뭐 마지막 마지노선이다라고 말씀드린 코스피 월봉상 60일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전에는 이제 주봉상 120선이 거의 사실 요거를 좀 깨지 않았으면 했는데 사실 최근에 깨면서 결국에는 좀 낙폭이 좀 커졌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저로서는 이제 거의 뭐 마지막 심리적인 마이너선은 이제 60일선, 월봉상 60일선이라고 봤는데 오늘도 이제 살짝 깨면서 이제 좀 계속 흔들어주는 모습이 계속 나왔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지금 깰 수도 있어라고 이제 시장은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조심해야 된다. 일단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뭐 저희 잘못은 아니죠. 그래서 그렇지만 일단은 뭐 저희가 일단은 좀 뭐 충분히 확인하고 들어가는 좀 필요는 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어떤 미국 시장도 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스닥 선물은 이제 1.7%까지 상승했다가 그 보합에서 마무리 졌고요. 오늘도 사실은 뭐 약간 선물이 조금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 역시 주춤하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뭐 요 타임은 일단은 조금 좀 늦춰도 급하게 들어가지 않아도 좋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뭐 그 관심 섹터는 사실은 뭐 지금은 좀 뭐 이렇게 좀 조심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섹터를 딱 들어가자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뭐 최근에 이런 뭐 에너지라든지 또는 뭐 워낙 이 부분이 좀 차지하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그리고 뭐 인프라에 관련된 분야 뭐 이렇게 좀 떠오르는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 신성호 홀딩스 같은 경우도 좀 그랬었고요. 연속 이틀 굉장히 강한 흐름을 좀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이 좀 몇 개 있고 그리고 만약에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만약 좋은 소식이 들린다라고 하면, 근데 또 그런 사실은 좀 기대감도 좀 있거든요. 근데 기대감은 있지만 일단은 좀 관망하자. 일단은 지켜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 이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망이 필요한 시장이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김영훈 전문가님은요? 네, 일단 FOMC 결과가 곧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빅스텝이냐 자이언트 스텝이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파월 의장도 이제 굉장히 난감하겠죠. 원래 자이언트 스텝이 없다라고 이제 발언을 했다가 해야 된다로 이제 분위기가 몰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보고 움직여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데 항상 이제 증시의 흐름을 보게 되면 최근에 이러한 이제 안 좋은 이슈들이 나왔을 때 우리 증시는 유독 선반영을 먼저 하고 악재가 나왔을 때에는 그 악재들을 받아들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뭐 너무 이제 섣부르게 움직이기보다는 FOMC에 대한 결과를 보고 과연 빅스텝이 될지 자이언트 스텝이 될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시장이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추가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환율이 1,300원을 넘는지 넘지 않는지 이제 환율이 이제 1,300원을 넘게 되면은 심리적인 저항 라인을 이제 깨게 되는 그런 흐름이 나오면서 또 추가적인 투매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일단 환율까지도 함께 보면서 결과적으로는 시장이 어떻게 지금 최근에 어떤 이슈들을 받아들이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하되 혹시나 이제 시장이 어떤 이 FOMC에 대한 결과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때부터는 이제 다시 한번 저점을 잡고 박스권 고점까지 흘러갈 수가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또 다시 한번 또 매수를 또 고려해도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한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전략에 대해서 조금 더 두 분의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고 싶은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일단 여기까지만 간단하게 확인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분 모두 다 온라인 강연의 무료 공개 방송 준비하고 계세요. 안내 잠깐 도와드리면은 김영일 전문가는 내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후 3시 반에 김영일의 주식 라디오라는 주제로 해서 어떤 또 라디오 DJ가 돼주실지 어떤 얘기 해주실지 궁금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저 반지혁 전문가는 내일 오후 5시에 시작하는 무료 온라인 강연에 있습니다. 주제는
이번에는 시황 분석 그리고 대응 전략 여러분들 가장 궁금하시죠? 그리고 내일장에 일단 FOMC 확인하고 나서 이제 전략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네, 반지학 전문가의 무료 온라인 강연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두 분 얘기 오늘 들어볼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도 오늘 마무리 인사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미 선물이 불안하게 움직이지는 않네요. 그래도 3대 선물 모두 다 플러스권 나오고 있고요. 나스닥 선물이 0.6% 정도 네, 플러스권에서의 움직임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많이 힘들었던 우리 시장 내일은 조금 더 웃으면서 여러분들 뵐 수 있으면 하는 바람 가지고 저 인사드릴게요. 투자 판단에 대한 다양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확인해 주시고요. 이어서 김석철 명인 준비하고 계시니까 명인들의 복귀도 함께 해주세요.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